안녕하세요. 희망스그루입니다. 제 인생의 지침서 중에 하나인 월라스 워트스가 지은 끌리는 인생은 1%가 다르다 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저자 소개를 짧게 해드리면 1860년 미국에서 태어난 그는 실패를 거듭하며 가난하게 살다가 말년에 부의 비밀의 원리와 방법을 확립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쇼펜하우어, 에머슨 등 세계적인 철학가들의 사상과 여러 종교를 연구했으며 이후 수많은 성공 철학서를 저술하면서 자기 개발 분야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원칙을 배워 성공한 인물로는 성공 철학의 거장 나폴레온 힐, 영혼을 울리는 이야기의 달인 로버트 슐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인에 선정된 앤서니 라빈스, 클린턴 전 대통령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를 휩쓴 베스트셀러 시크릿의 론다번 또한 그의 저서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알려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영감이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은 사물을 사용해서 몸과 마음, 정신을 개발해 나간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돈이 있어야 그런 사물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방법부터 배워야 한다. 모든 삶의 목표가 발전하는 데 맞춰져 살아가는 인간은 무엇이든 가질 권리를 갖고 있다. 삶에 대한 인간의 권리란 자신이 갖고 있는 정신과 육체, 영혼을 완벽하게 모두 펼쳐 보이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걸 말한다. 달리 말하면 바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권리이다. 원하는 것을 모두 갖고 최고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부자이며 돈이 풍족하지 않은 사람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가 없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인간의 삶은 변화를 거듭하며 너무나 복잡해졌다.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부가 필요하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타고난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본능적으로 갖고 있다. 즉,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되고자 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다. 삶에 있어서 성공이란 바로 이렇게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세 가지를 위해 살아간다. 몸을 위해 살고 정신을 위해 살며 영혼을 위해 산다. 이 셋 중에는 더 좋은 것도 더 성스러운 것도 없으며 인간이라면 이 세 가지를 모두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몸과 정신, 마음, 이 세 가지 중 어떤 하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우리는 온전히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 몸과 정신을 거부하고 사는 것은 올바른 일도 고귀한 일도 아니며 지식이 풍요로운 정신을 위해 몸과 영혼을 거부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우리는 정신과 영혼을 모두 거부하고 몸만을 위해 살 때 어떤 역겨운 결과가 초래되는지도 잘 알고 있다. 또한 진정한 삶이란 인간이 자신의 몸과 정신, 영혼을 통해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화롭게 이루어내는 것임을 알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몸이 온전히 살고 있지 않다면 그는 진정으로 행복하다고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정신이나 영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지 못하거나 갖고 있는 재주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의 욕망은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 자신의 가능성을 표현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재주를 드러내고 실현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욕망이다. 우리의 몸이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과 편안한 옷, 따뜻한 집이 필요하고 몸을 혹사시켜가며 일을 해선 안 된다. 우리 몸에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의 정신이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 때로는 여행을 떠나기도 해야 하고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있어야 한다. 우리의 정신이 온전한 삶을 누리려면 지적인 유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미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데 궁핍함 속에서는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해줄 때이며 무언가를 주는 행위가 바로 가장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이다.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사람은 남편이나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나 인간으로서도 올바른 역할을 해낼 수가 없다. 인간은 물질을 사용할 때 온전히 살 수 있으며 정신을 발전시키고 영혼을 꽃피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 아니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를 부르는 비밀에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전 인류에 바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는 바로 최고의 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는 법. 부를 얻는 과정에는 그것을 좌우하는 법칙이 있다. 일단 이 법칙을 배우고 따르기만 하면 누구든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 돈과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이 특정 방식으로 이를 처리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든 우연에 의해서든 반드시 부자가 되며 이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혹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에 관계없이 가난을 부를 것이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따른다. 그러니 이 방식을 알고 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을 손에 넣을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부자가 되는데 환경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만약 환경과 관계가 있다면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재정 상태는 모두 같아야 하지 않겠는가? 어떤 도시에 사는 사람은 모두 부자가 되어야 하고 또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은 모두 가난해야 할 것이며 특정 지방이나 나라에 한해서도 이 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세상 어디를 가든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같은 환경에 살며 심지어는 같은 직업을 가진 경우도 있다. 이를 보면 부자가 되는 것은 환경과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물론 더 좋은 환경이라는 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빈부가 나뉘는 것을 보면 부자가 되는 것은 결국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을 특정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능력은 오로지 재능에 달려있는 것만도 아니다. 재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반면 재능은 별로 없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평균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 부자라고 해서 능력이나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건 아니라는 말이다.
이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듯이 부자란 사람에게는 없는 재능이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특별한 방식으로 처리하여 얻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부자는 일 처리를 특별한 방식으로 한 사람이란 걸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특별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부자가 될 수 있으며 모든 문제를 정확히 과학적인 범위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생길 것이다. 그 특별한 방식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라서 아무나 따라 할 수 없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타고난 능력에 관해서라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재능이 있든 없든 똑똑하든 얼간이든 힘이 세든 비실비실하든 상관없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이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자가 되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인간관계이다. 즉,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라면 나아가 그 사람들이 당신과 맺는 관계에 만족한다면 더 좋은 건 없다. 환경이 관여하는 부분은 여기까지다. 당신 주변에 누군가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당신 역시 부자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한다거나 직업을 선택하거나 하는 문제와는 별개이다.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듯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바로 옆집에 살면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나에게 맞고 그 일을 해낼 만한 재능을 갖고 있다면 그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부자가 되는 것은 특별한 사업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그 일을 특별한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와 관계가 있다. 만약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주변에 같은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은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다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자신의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본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자본금이 많다면 사업이 쉽고 빨리 성장하는 건 사실이지만 자본금이 많은 사람은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굳이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지금 얼마나 가난하든 부자가 되기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당신이 지금 아무리 가난하고 큰 빚을 졌다고 해도 친구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심지어 아무런 재주도 없다고 할지라도 이 방법을 따르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 똑같은 원인은 똑같은 결과를 낳는 법이다. 자본이 전혀 없다면 자본을 만들면 되고 사업의 방향을 잘못 잡았다면 올바른 방향을 잡게 될 것이며 위치가 틀렸다면 바른 위치를 잡게 될 것이다.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특별한 방식으로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성공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기회가 없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고 그 부를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게 단단히 지키고 있어서 가난한 것은 아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길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열려 있는 길 하나씩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이다. 시대가 변하면 기회의 흐름 역시 방향이 바뀐다. 특히 사회 전체의 필요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회 발전의 단계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단조로운 일에 매달리는 사람보다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 새로운 도전에 뛰어드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변화의 물살에 따라 흐름을 함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건 당연한 이치다. 노동자 개개인이든 그 전체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아니다. 사장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는 것도 기업과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이 그 계급에 속해 있는 건 특별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이라도 이 흐름에 따르는 걸 선택한다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어쩌면 당신과 함께 하고자 하는 동료를 만날 수도 있고 공동사업체를 만들어 함께 사업을 해나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 커진다면 어느 순간 당신은 많은 직원을 거느린 사장으로 그 업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금은 노동자라고 해도 특별한 방식으로 일을 시작한다면 누구나 사장이 될 수 있으며 그들에게도 똑같은 부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저 해오던 대로 계속해서 한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개개의 노동자들이 억압을 받는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나태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들 역시 기회의 흐름을 따라 부자가 될 수 있으며 이 책이 바로 그 열쇠가 되어줄 것이다. 부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가난한 사람은 없다. 부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가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 미국 내의 건축 자재만으로도 워싱턴에 있는 국회의사당처럼 넓은 집을 지구상의 모든 가족들에게 지어줄 수도 있다. 오래된 것들은 사라지고 그것을 대신하여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유일체로부터 나온 것이다. 무형의 재료 혹은 유일한 물질은 끝없이 공급된다. 우주 역시 이것으로 만들어졌다. 눈에 보이는 우주 사이의 공간은 이 유일한 물질, 즉 무형의 재료로 채워져 있으며 이것이 모든 것의 재료이다. 그렇지만 이는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보다 수만 배는 더 많은 것들을 여전히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때가 되더라도 원재료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원이 한정되어 혹은 부자들이 모든 부를 독점하고 있어서 가난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자연이란 결코 마르지 않는 부의 셈이며 공급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원리. 무형의 재료로 유형의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생각이다. 모든 사물의 재료는 생각할 수 있는 물질로 만들어졌으며 이 물질이 생각을 하면 형태가 만들어진다. 유일한 물질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모든 형태와 과정도 유일한 물질의 생각이 눈에 보이도록 표출된 것이다. 무형의 재료가 하나의 형태를 생각하면 그 형태를 취하고 하나의 움직임을 생각하면 그 움직임을 취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런 원리로 만들어졌다. 움직이고 있는 우주라는 생각이 무형의 재료를 통해 확정되었고 생각하는 재료가 그 생각에 따라 움직인 결과가 바로 행성 시스템으로 나타났으며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생각하는 재료는 또한 자신의 생각을 형태로 나타내며 그 생각에 따라 움직인다. 태양계가 움직이고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생각이 유지되기 때문이며 이 모든 것은 생각에 따라 움직인다. 만약 느리게 자라는 참나무를 생각하면 그 생각에 따라 움직인 결과 참나무가 만들어진다. 비록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창조라는 과정에 있어서 무형의 재료는 이미 만들어진 행동 방식에 따라 움직인다. 형태를 가진 모든 생각은 그 형태를 실제로 만들어내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미 만들어진 성장과
행동의 방식에 따라 움직인다. 집을 짓는다는 생각이 무형의 재료를 일깨우면 흐름을 타고 있던 창조의 에너지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채널과 연결되고 그 결과 집이 지어진다. 인간은 생각의 중심이며 생각을 시작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이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은 그의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지금까지 인류는 손으로 만드는 일에만 노력을 집중해 왔으며 형태를 갖고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일에 힘을 써왔다. 이미 존재해온 것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방법만을 추구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무형의 재료에 힘을 가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인간의 생각의 형태를 갖게 되면 자연의 형태에서 그 재료를 취해 자신이 생각한 형태를 만들어낸다. 인간은 생각이 중심이며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생각하는 유일한 물질과 의사소통을 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다. 특별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면 특별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게 마련이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려면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사람이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나 겉모습과 진실이 대립할 때는 더더욱 힘들어진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 세상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마음에 맞춰서 겉모습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오로지 진실에 대한 생각을 붙들고 있을 때만이 그런 겉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질병에 걸린 겉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질병의 형태가 자리하고 결국에는 몸도 질병에 걸리고 만다. 가난한 겉모습을 생각하면 그에 어울리는 형태가 마음에 자리한다. 그렇지만 가난이란 없으며 오로지 풍요로움만이 존재한다는 진실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 병이라는 겉모습에 둘러싸여져 있을 때 건강을 생각하거나 가난할 때 부유함을 생각하려면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힘을 얻은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는 운명을 정복할 수 있으면 물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도 있다. 이제부터는 이 이론을 제외한 우주에 관한 모든 다른 이론을 머릿속에서 지워라. 대신 이 이론이 마음에 완전히 자리 잡아 습관이 될 때까지 오로지 여기에만 매달려야 한다. 이 이론을 신조로 삼아 매일매일 반복해서 읽고 한 단어 한 단어를 기억에 새겨두어야 하며 완전히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만약 의심이 생긴다면 그것을 끔찍한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멀리 던져버려라. 누군가 반론을 제기하더라도 듣지 말고 이와 반대되는 이론이나 개념을 가르치는 강연에도 가지 말라. 그리고 다른 이념을 가르치는 책이나 잡지도 읽으면 안 된다.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에 혼란을 갖기 시작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기 때문이다. 이 정의가 어째서 진실인지 의문을 갖지 말고 어떻게 해서 진실이 되는지 생각하지도 말며 그저 믿으라. 부자가 되는 길은 이 믿음을 완벽하게 받아들였을 때 열린다. 만물은 생각하는 물질로 만들어지며 그 물질은 최초의 상태대로 스며들고 통과하여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 물질 안에 있는 생각은 자신을 형상화하는 사물을 만들어낸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에 형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으로 무형의 재료에 자극을 줌으로써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창조해낼 수 있다.